문제 하나 또 풀고 저거 등차 수열 제일 앞에 있는 것 좀 더 좀 해야 돼요. 하나 더 풉시다. 얘 대표제 9번. 연속하는 9개의 자연수의 합이 135일 때 쏘리 이 대표제 9번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대표제 2번이 2번. 첫째 항은 마이너스 30, 공차가 4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오케이. 방금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 사실 앞으로 배울 모든 수열이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뭐 또 다른 수열이든 여러분들이 수열을 다룰 때는 항상 일반항을 구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일반항을 구하려면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등차 수열에서는 A, N, D, 초항, N, 그 다음에 공차 이거 세 개를 구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A, N, D로 갑시다. A는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 N, D를 구해야 돼. A, N은 요거는 마이너스 30에다가 N-1 D가 되는 거니까 이게 4인 거죠. 그래서 4N 마이너스 3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아까 쌤이 하려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이거 한번 N-1D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거 두 번째 두 줄만의 식전개 하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 이게 불편하니까 좀 하나 팁 같은 건데 여러분 잘 봐봐. AN이라는 거는 공차가 지금 4라 그랬어. 그러면 4라고 하면은 그 공차는 항상 여기 N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N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어떤 값이 오면은 마이너스 30이 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론 여기 답이 있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34 돼가지고 이거 빠지면은 마이너스 30 N에다 1 대입했을 때 그때 초항이 마이너스 30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얘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한 줄 덜 쓰게 되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얘기했고,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이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알아둡시다. 양수가 되는 항이라고 하면은 내가 n에다가 뭘 대입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녀석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식자체 어렵지 않아요. 34 넘기고 4n이 34. 이거 4로 굳이 나누지 않아도 그냥 바로 보인다. 몇이에요? 9죠, 9. 요거 8 하면은 32니까 9. 오케이. 그럼 n은 9부터, 9항부터는 양수가 되겠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이따가 수열의 합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죠. 뭘 기억하냐? 이 부등식. 어렵진 않은데 이 부등식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초항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초항과 공차를 직접 준 게 아니라 항 두 개를 통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해라.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내라 하는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다시 A3은 11이다. 그럼 A3 이제 좀 익숙하나? A3은 얘는 A 플러스 몇 D? 2D. A11은 A6은 요거는 A 플러스 5D. 얘가 11이었고 얘가 23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A, D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빼시면은 3D는 23에서 11 빼면은 12. 오케이. D는 4구나. 그럼 이거 바로 가보자. D 4 해서 4, 2, 8. A는 3이네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그럼 A는 이렇게 해보자. 4N. 여기다가 얼만큼 하면 3이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뭔지 알겠어요? 일반항식에서 일반항식 바로 안 쓰고 그 초항과 공차의 의미를 이용해서. 다음 얘가 AN이 99보다 작도록 AN이 99보다 작도록 그럼 4N이 100보다 작도록 N이 25면은 딱 100이 되니까 N은 24까지네요. 그래서 마무리. 2-1번
2-1번에 저거 하나만 하자. 2-1번에 1번만. 계산하면은 9항 나올 거예요. 9항. 시간이 없어서 일단 좀 넘어갈게요. 대표이제 3번. 3번은 앞에 보세요. 문제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A1, A2, 땡땡땡, AN까지 있는데 이게 수열 되게 웃긴다. A1부터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부터 34라는 다시 또 다른 항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 사이에 이 수열을 집어넣어서 얘네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지금 만든 거야. 같이 되시죠? 얘네 전체가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공차는 7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n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여러분 아까 쌤이 얘기한 거 등차 수열에서 찾을 거는 A, N, D거든요. 세 개 중에 잘 봐봐. 지금 여기에서 공차 대놓고 나와 있네요. 공차 대놓고 7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 N이에요. N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알아야 돼? 초항을 알아야 돼. 그치? 초항 알아 몰라? 그렇지. 좋다. 이거 전체가 수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항은 마이너스 1인 거야. 되니? 이거 전체가 수열이다. 그거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초항이 A에는 마이너스 1에다가 공차 7을 이용해서 n-1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7n-8이라는 수열인 거다. 전체가. 근데 그 마지막 항 내가 여기다가 무언가 대입했을 때 이제 여기선 조심 포인트. 이제 이 34라는 걸 써먹으려고 n에다가 뭔가 대입해야 돼. 34는 몇 번째 항이야? 얘는 n. 여기가 총 n개고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또 하나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항이야. 얘는 실수 자주 하는 포인트니까 조심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되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n 플러스 1번째, 얘는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그러면 7, n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라는 게 34였네요. 그러면 8 넘어가면은 요거 40인가? 그럼 7로 약분하면 6은 n 플러스 2다. 따라서 n은 4였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되겠니? 한 번만 더 해볼게. 7과 47 사이에 이번에는 7개, n이 7이구나를 줬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만들 때 초항은 7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만들 때 D를 구해봐라. AND 문제, 항상 AND 문제. 그래서 똑같이 갈게요. A는 7이니까 AN 일반항이란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7 더하기 n-1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47에 대해서 A 이것도 조심해. 사실 방금 얘기했다. 얘 몇 번째 항이라고? 아니야. 여기 사이에 7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총 그렇지.
얘는 항상 플러스 2 그거 제일 마지막과 제일 끝에 생각 A9였던 거야. 얘네. A9는 7 더하기 여기 8 D인데 얘가 47인 거야. 그래서 D는 계산하면은 5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실수 포인트는 여기 n 플러스 2 이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1번만 해보세요. 두 개를 다 했네. N7 나와 7.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 친구 있어서 5분의 1 밑에 거는. 5분의 1이요? 두 개 다 해, 두 개 다. 이거 마무리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 틀던 부분들 다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챕터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 개념 내용이긴 한데 그냥 앞에만 보고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앞에만 봐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등차 수열 할 때 등차 수열의 지금 생김새를 보니까 내가 만약에 등차 수열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트리거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표현이 나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표현이 나와.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하여 등차 수열을 이루는 뭐 어떤 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그 해결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게 뭔 소린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어떤 숫자가 A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가 A 플러스 D야.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면 그 다음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 A 플러스 2D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혹은 어떤 숫자, 세 숫자라고 했으니까 가운데를 그냥 A로 잡아보자. 그러면 그 전의 숫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A 플러스 D.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네. 키워드 하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해서 어떤 숫자적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관계식을 막 찾아내는 거 그게 일단 1번. 그 다음에 2번. 가끔은 숫자가 주어질 때도 있는데 잠깐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 해볼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이렇게 간 거랑 이거에서 이렇게 간 거랑 두 개를 평균을 한번 내볼래? 평균을 내면은 그러면 얘가 나오겠다. 그지?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수직선에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수직선에서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다시 평균 내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 이거를 3번이라고 한다면 그럼 2번은 항상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1번이랑 3번이랑 더했을 때 그 녀석의 평균이었다. 이거를 2를 넘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게 2번. 얘는 언제 쓸 거냐면은 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해놓고서 세 수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생겼을 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 줬을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야. 다시 뭔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가 있어. 형태가 있으면은 이걸로 간다.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푼다. 형태가 없어. 그럼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각각의 수를 이렇게 세팅을 한다. 뭔지 알겠니? 문제로 직접 보긴 할 건데 일단 다시 얘는 형태가 있는 경우 이렇게 갈 거다. 형태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 줄 거다. 두 개를 잘 기억을 하시고 뭔 소린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대표이제 4번. 대표이제 4번에 세수 7 어쩌구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랬잖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런데 지금 세수 각각의 지금 모습이 대놓고 드러나 있지. 7 어쩌구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는 형태가 있는 케이스 2번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형태가 있는 케이스니까 식을 씁시다. 어떻게 해요? x제곱 더하기 2x를 2배를 하면은 얘는 7 더하기 6x 더하기 5가 되더라. 뭔지 알겠니? 그리고 참고로 이런 형태를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 불러서 이거를 특별히 등차 중항이라는 이름을 써요. 등차 중항. 두 번째 녀석을. 어쨌든 식전개 계속 해보죠. 2x제곱 더하기 4x는 12 더하기 6x가 될 거다. 그럼 다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다. 2로 나누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럼 2랑 3 하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는 3에 붙겠네요. 그래서 x는 3이던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던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니까 7 만약에 3을 대입하면은 9에다가 저거 6을 더해가지고 9에다 6 더하면 15 그리고 3, 6, 18에 5 더했으니까 23 그러면 8씩 더해지는 오케이 딱 맞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열인 거고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면은 7에다가 저거 4에다가 2를 뺐으니까 0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다가 5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인 거고 오케이 이거나 가능하다. 문제에서는 양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3이다. 이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두 개 다 검증하는 거 일부러 했어 쌤이. 그 양수인 거 반대도 일부러 했어.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문제 팁인데 그 가끔씩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이렇게 나올 수. 지금 얘기해서 뭐야? 나중에 다시 한번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됐죠? 형태 첫 번째 문제도 갑시다. 그러니까 형태 없는 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8 곱이 120일 때. 여기 보고서 여러분들이 딱 느껴야 돼. 이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인데 세 수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잖아.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은 세팅이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이렇게 세팅을 하자. 그래서 세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d에다가 a에다가 a 플러스 d에다가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은 18이다. 그 다음에 곱해 a 곱하기 a-d 곱하기 a 플러스 d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12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가보시면 이거 3a 되지? 3a. 그럼 a는 바로 6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저거 날리면은 20이네. 6의 제곱 빼기 d의 제곱이 20. 오케이. d는 그러면은 2던지 마이너스 2던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수열은 a가 6, 그 다음에 2 빼면은 4,
그 다음에 2 더하면은 8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16 더하기 36 더하기 64 계산하면 140 나오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수열의 합으로 바로 갑시다. 앞으로. 예, 앞으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없지? 그 천재 수학자 중에 혹시 가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가우스. 가우스 이 녀석 초등학교 때부터 비범했어요. 가우스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혹시 일화를 들어본 친구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가우스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양아치였어. 하루는 너무 피곤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나 좀 쉬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거 알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그래서 그 선생님이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를 시킨 거야. 1부터 100까지. 그리고서 나 좀 쉬어야겠다 딱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꿈 같은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게 돼요. 쌤 다 풀었어요. 하고서 가우스가 답지를 들고 나옵니다.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는데 나 이거 처음에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 다 더하고 있지? 하면서 이거 계산하고 있겠지. 1에서 2 더하면 3이고 3 더하면 6이고 4 더하면 10이고 5 더하면 15고 이런 거 하고 있겠지. 근데 이 가우스라는 양반이 대단한 생각을 했어. 이 합을 거꾸로 뒤집어 볼까? 뒤집어서 한 번 더 써.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97 더하기 96 더하기 101 1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위 합과 아래 합을 더합니다. 위 합과 이렇게 더할 거예요. 그러면 두 ES는 1에서 100을 더한 101, 2에서 99를 더한 101, 3에서 98을 더한 101, 101만 몇 번 더한 거지? 100번. 얘는 101에 100번. 그래서 101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원래 합은 2로 나눠서 101 곱하기 50이다. 5050이라는 정확한 답을 들고 와요. 재밌죠? 대단한 사람이야. 자, 우리는 수열의 합을 배운다고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사실 이게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초항이고 얘가 초항에다가 n-1d, 정확히는 99d로 생겨서 그래. 다시 얘가 초항이면은 얘는 그만큼 d만큼 더해진 거고 얘는 d만큼 빠진 거잖아. 얘는 d만큼 또 더해진 거고 얘는 d만큼 빠진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마지막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마지막에 세 번째 항 등 앞으로 모든 항들의 합은 다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은 초항과 이게 초항,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하고 마지막 항을 말항이라고 하는데 이 초항과 말항을 이용을 해서 수열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고,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A1 더하기 A2 더. 그냥 여기서 바로 봅시다. 이게 어떻게 구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한 거야? ES는 두 배 합은 초항과 말항의 합이 총 몇 개 있을 것이다?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개수만큼 n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전에서 쓰일 거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여러분 노트에 뭐 추가로 나중에 뭐 하나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거 응용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 문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아까 중간에 초항이랑 말항으로 더해도 이 값이 나오잖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초항과 말항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항과 두 번째 항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도 당연히 이 값이 나오겠다, 그지? 요거는 추가로 가져가는 거고 저기는 됐고 사실 저긴 써보고요. 저긴 써보고 S는 방금 얘기했던 거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로 주어진다 랑 여러분 근데 봐봐. 저 마지막 항이라고 써놓은 이거 있잖아.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항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녀석은 아니에요. 마지막 항 어떻게 생겼지? 이 항의 개수가 총 n개라고 하자. 그럼 마지막 항은 어떻게 생긴 게 마지막 항이야? 얘는 n번째 항인 거야. 그죠? 얘는 n번째 항이니까 사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초항에다가 n-1d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이거야.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렇구나. 2분의 n 곱하기 여기에다가 a가 2개, 그래서 2a 더하기 n-1d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 공식이 2개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왜 2개나 쓸까? 왜 2개나 쓸까? 이 식은 뭐고 이 식은 뭐 그냥 쉽게 이해가 돼.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여져. 이 식은 개떡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니, 식 쓰기 싫은데 사실 나도 고등학생 때 그 생각을 했어. 아, 이 식 최대한 안 쓰는 방법 없나? 그런데 결국은 써야 돼. 왜냐하면 얘는 언제 유리하겠어요? 얘는 뭐가 주어졌을 때? 초항과 말항이 주어져 있을 때. 물론 n은 당연히 주어져 있어요. 이때 사용하기가 훨씬,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이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말항이 주어지지 않고 n번째 항이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을 땐 얘가 빨라요. 얘는 a와 공차와 그 다음에 n이 주어져 있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값이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식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그 말항이 주어져 있을 때는 쉬운 식을 쓸 수 있지만 말항이 아니라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는 물론 공차를 이용해서 말항을 구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이걸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얘가 미지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 알겠지? 그래서 얘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수열의 합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SN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초항과 여러분 이것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에 여기 쓰실 때 그 개념 논술 쓰실 때 그 우리 말로 풀어서 항의 수, 이 수에다가 초항, 말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 언제 쓰는 건지도 체크할 것. 아니야, 그 개념도 돼 있겠다. 초항과 말항과 그 다음에 항의 수를 알 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분의 n 곱하기 되게 복잡하게 2a 플러스 n-1 d로 생긴 요거. 까지 됐죠? 지우기 전에 큰일 날 뻔했네. 지우기 전에 하나 봐야 될 거 있어. 여러분 아까 쌤이 그 상수랑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N도 그렇고 그러니까 S도 그렇고 A도 그렇고 보통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SN 이렇게 표기를 해요. SN도 그렇고 AN도 그렇고 여기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움직이는 녀석이야? 여기는 N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움직이는 녀석이야. 맞니? N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움직이는 녀석이야. 아까 AN과 SN과 형태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AN은 n에 대해서 1차식이다. 그지? n에 대해서 1차식.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위에는 됐고 여기는 어차피 n이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드러나요. 여기는 n을 전개하면 2분의 2an 이게 여기 파트에서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n 이렇게 전개하면 n 이렇게 전개하면서 들어가면서 n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pn 제곱 플러스 qn 꼴이 나와요. 이거 읽으면 어떻게 읽을 거야? n에 대한 2차식. 맞아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 n에 대한 2차식인데 지금 특징이 뭐야? 얘가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해되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야. 진짜 중요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지? 뭐가?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거 바로 다음 개념이랑 직결되는 내용이야. 바로 다음 뭐냐면은 수열의 합을 구했으니까 수열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낼 거야.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낼 거야. 다시 수열의 합이라는 건 뭐야?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초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거를 싹 다 더한 거를 수열의 합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수열의 합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내고 싶다고. 얘가 그러니까 SN이 뭐 AN 제곱 플러스 BN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나 봐.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AN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저거 AN을 찾고 싶어요. AN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방법은 Sn-1이라는 녀석을 생각을 하는 거. Sn-1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해서 AN-1 이렇게 생긴 거네. 그치? 다 됐다. 나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빼면 되겠네. 빼세요. Sn에서 Sn-1을 빼면은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다. 합과 일반항. 되니? 이거는 실전을 통해서 한번 보자. 뭔 소리인지 얘는 문제를 통해서 봐야 돼. 대표예제 8번. 대표예제 8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n제곱 마이너스 4n일 때 그때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오.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오. 잘 보세요.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3n제곱 마이너스 4n. 그런데 숨겨져 있지만 사실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야.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N까지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Sn-1을 생각을 하는 거지. Sn-1은 뭐예요? S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는 게 Sn-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Sn-1인 거야. 여기서 3 n-1의 제곱 마이너스 4n 얘가 n-1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 사실 숨겨져 있는 거잖아. A1부터 AN-1까지 다 더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 AN을 구하라고 하면은 빼면 되겠네. 이렇게 빼면 되겠네. 이렇게 뺍시다. 빼면 이거 계산 꿀팁인데 결국 3n제곱이랑 4n, 마이너스 4n 얘는 싹 지워져요. 여기 n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뭔 얘기냐면은 3n제곱에서 이거 잠깐 전개하면 3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그 여기 이거랑 이거는 무조건 지워줄 수밖에 없다고. 지워지면 나머지 쓸게요. 6n 그 다음에
다시 뺐어. 그럼 마이너스 6n 빼니까 6n,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를 빼니까 마이너스 4 해서 6n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되겠니? 하시겠니? 계산 빼면 an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문제에서 식이 조금 이상해요. 밑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식이 이상한 거를 눈치를 채야 돼. 밑에 식은 어떻게 주어져 있나요? 2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 괴상망측한 녀석이 낑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상수항이 껴 있을 때 그때 괴상망측함을 느껴야 돼. 사실 아까 얘기 안 한 이야기 마저 하러 갈게요. 여러분 an 어떻게 구하는지 방금 배웠다. sn에서 sn-1을 빼면은 an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진짜? 정말이야? 진짜 정말 돼요 이거? 맞아요? an 이렇게 구하는 거 맞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정말 맞아요? 딱 한 경우 빼고 맞아요. 딱 한 경우는 언제냐면은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이 식이 성립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S1은 A1이잖아. S0은 뭐야? S0은 정의되지가 않아. 정의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AN이라는 녀석을 정확히 구하는 방법은 AN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면 N이 1일 때랑 N이 1이 아닐 때를 나눠야 돼. N이 1이 아닐 때는 SN-SN-1 방금 식 쓰는 거 맞아요. 근데 n이 1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S1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1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되겠니? 그런데 계산 줄여줄게.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식을 봤을 때 어떤 등차수열의 합골이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얘는 항상 이걸 할 필요가 없어. 다시 이거 조금 딥하게 해야겠다. 진짜 진지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수식을 조금 써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인데 조금만 더 힘내줘. 힘내줘. 이게 깊이 이해해야 돼서 그래 얘는. 깊이 이해돼서. 식 좀만 쓸게요. SN을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이라고 씁시다. R이라고 씁시다. SN-1을 그러면 P N-1의 제곱 더하기 Q N-1 곱하기 R 더하기 R이라고 합시다. 난 이걸 통해서 뭘 찾을 거냐면 A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낼 거예요. AN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낸다는 얘기는 AN이 등차 수열을 잘 이루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AN을 찾을 거예요. 뺄 거예요. 해봅시다. 빼기 전에 이거 조금 전개하고 가죠. P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Q N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더하기 R 이렇게요. 빼면 PN제곱 사라지고 여기는 2PN 마이너스 2PN인데 여기 2PN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P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P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빼면 QN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Q가 플러스 Q로 바뀌겠네요. R 사라지고 없어져요. 오케이 좋네요. AN 금방 구했어요. AN은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AN은 N이 1 아닐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N이 1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A1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A1은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로 구하는 거야. 맞지? 이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녀석에 대해서. 봐봐. 얘는 공차가 2P인 등차 수열이야. 맞니? 우리 P 잠깐 숫자 대입해서 해볼까? 쉽게. P가 잠깐 2PN.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N을 P에다가 2, 그 다음에 Q에다가 3,
아래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저희는 4n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네요. n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n에 2부터 대입을 하면 얘는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5 뭐 이렇게 생기네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긴 뭐가 와야 돼? A1이니까 3이 와야 돼. 3이 와야 돼. 3. 근데 방금 P는 2, 3, 4 맞나? 네. 4. 1. 아이씨, 뭐가 이상한데? 잠깐. 아, 미안해. 마음이 급하다. 얘가 2고, 이게 3이면은, 더하면은 1이네? 1에다 4 더하면 5네. 4n 플러스 5네. 쏘리. 얘는 다시 2부터 대입하면 8에다가 53.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9가 와야 되죠. 9. 진짜 이거 맞아? 급한데. 4. 아니, 나 왜 계산이 안 돼? 2에다 3 하면 이거 얼마야? 1이구나. 헛소리를 했네. 1이구나. 1. 아, 그러니까 다시 갑시다. 2 대입하면은, 그치, 됐다. 2 대입하면은 8에다가 9, 그 다음에 13, 17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뭐가 와야 되냐면은 5가 와야 돼. 5. 그죠? 근데 여기에 실제로 값을 대입해보면 P가 2, Q가 3, R이 4라서 5가 아니라 이상한 애가 오네요. 9가 오네요. 이렇게 되네.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혹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인은 뭐인 거야? 이렇게 된 이유는 뭐인 거야? 이렇게 된 원인은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랑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달랐기 때문이야. 여기에 원래는 1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규칙적으로는 계속 2, 3, 4 대입하니까 여기도 1 대입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있잖아. 그게 나와야 된다고. 그 형태가 뭐냐면 P 플러스 Q라고. 근데 P 플러스 Q가 P 플러스 Q 더하기 R이랑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R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 얘가 0이 돼야 그러면 여기가 5가 돼서 초항부터 등차수를 이루게 되고,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SN은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결론, 이걸 뭘 할 건데? SN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S1은 A1 이런 짓 할 필요 없어요. 얘 할 필요 없이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반면 만약에 여기에 R 이런 식으로 꼽사리가 껴있어. 얘가 껴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S1과 그러니까 A1과 AN을 따로 할 것. 두 개를 다르게 해서 구할 것. 알겠니? 사실은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예외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문제를 7번, 6번, 5번 다 풀어야 되는데 못해주셔서 미안해요. 오늘 한번 해보시고 우리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문제풀이 더 하고서 하는 걸로 하자. 일단은 숙제는 353페이지 표현 더하기까지 해오는 걸로 할게요. 오글라 보자. 그래, 고생했어.